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묵 교수의 이야기는 여러 뉴스 기사와 그가 쓴 책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특히 자세히 소개된 것은 2009년 2월 14일에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통해서다. 2008년 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2009년 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나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그때 나는 제작진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을 권유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친 김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뇌파 실험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전 국민 샘플 309명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측정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 일반인을 위한 적절한 RQ 검사 도구가 개발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레이위치와 샤테가 개발한 56개 문항의 검사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 수준을 대략이나마 미국인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다. 검사 결과 한국인은 낙관성,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등에서 미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감정 통제력, 자기 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등의 요소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요소도 있었는데 그것은 충동 통제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충동 통제 능력, 즉 하고 싶은 것을 다 참아가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능력만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상묵 교수 외에도 각기 다른 시련을 이겨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었다. 28세의 우정훈 씨는 비보이계의 고참으로 최고의 스트리트 댄서였다. 9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여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커다란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남편을 향해 환히 웃으며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내 김성희 씨가 있었다. 우정훈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일상으로 복귀했다. 휠체어를 타고 랩을 하며 무대에 오르고 비보이 전문 사회자와 방송인으로 활약하며 대학에서 강의도 시작했다.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매일 아내와 나누는 대화라고 대답했다. 인터뷰에서 우정훈 씨는 아내 김성희 씨는 우정훈 씨의 아내 김성희 씨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약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 자신을 더 내세우며 많이 싸우고 갈등을 겪었겠지요. 우정훈 씨 역시 사고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힘을 보여주었다. 회복 탄력성은 신체적 장애의 극복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류춘민 씨는 부산에서 연매출 50억이 넘는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의 음식점은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산책로를 포함해서 1만 1천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다. 좌석만 해도 500석이 넘고 종업원도 100명이 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가 닥치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9년에는 광우병 파동까지 일어났다.
계속 빚을 늘려가며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2004년에 100억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류춘민 씨는 음식점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고 빈털터리가 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너무 쉽게 성공해서 자만에 빠진 것이 패인이라고 진단하는 스스로 너무 쉽게 성공해서 자만에 빠진 것이 패인이라고 진단하는 그는 끝까지 욕심내어 붙들고 있다가 부도라고 냈으면 직원들 퇴직금이나 줬겠어요? 팔아넘기는 게 다행이지요. 라고 화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한 그는 아내와 함께 4년 동안 고생한 끝에 8천만 원으로 14평짜리 작은 국수집 하나를 차릴 수 있었다. 밝은 표정으로 31쪽부터 31쪽 아랫부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한 그는 아내와 함께 4년 동안 고생한 끝에 8천만 원으로 14평짜리 작은 국수집을 하나 차릴 수 있었다. 밝은 표정으로 도마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류춘민 씨의 얼굴은 환히 빛났다. 하루 종일 국수를 팔아버는 돈이 예전 식당의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매출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하루에 100그릇만 팔자는 목표가 생겨서 좋다고 했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온갖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지요. 류춘민 씨와 함께 식당 일을 열심히 하는 부인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좋죠.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요. 옛날에 큰 식당을 할 때에는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붕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에 제대로 땅에 딛고 서 있는 느낌이지요. 류춘민 씨는 역시 우정훈 씨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직원이 5명뿐인 작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김동남 사장의 경우를 보자. 그는 스스로를 평생 단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특히 1997년 IMF 위기 때에는 그나마 있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절망을 경험했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하는 비관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다. 술에 취한 채 공원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가는 눈 뜨자마자 다시 술을 마셔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패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우정섭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우정섭 씨에 의하면 김동남 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혼자선 걸음조차 걸을 수 없어 사람들에게 업혀서 쉼터로 들어왔다고 한다. 김동남 씨는 노숙자 쉼터에 옮겨온 후에도 몇 차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술을 계속 마셨다.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닥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김동남 씨는 그 당시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고 마지막은 죽음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 그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뒤에 마침내 되튀어 오를 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노숙자 쉼터 근처에 방 한 칸의 크기의 작은 공간에서 중고 두부 기계 하나를 마련해 놓고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속 분량이 나와서 무료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 두부 공장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매출은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4천만 원은 만들어보자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동남 씨는 지금도 쉼터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여 두부를 전달한다. 노숙자 쉼터에서 그는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김동남 씨는 두부 공장을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꿈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변화하게 된 것은 이러한 목적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자신에게 재활의 의지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김동남 씨 역시 이렇게 말한다.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좌절해서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의 역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긍정적 관점이다. 이상목 교수는 하나를 잃고 10개를 얻었다며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표현했으며 우정훈 씨와 아내 김성희 씨는 사고 덕분에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류춘민 씨와 그의 아내 역시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도 없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했다. 김동남 사장 역시 과거의 고통과 절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며 희망과 목적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 회복 탄력성의 다른 예를 좀 더 들어보자.